안녕하십니까. 한국양봉교육중앙회 박종교입니다. 벌써 4월 중순입니다. 외부 기온이 상당히 올라갔죠. 지금부터 5월까지는요, 산란과 육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이 방송을 즐겨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2월달부터 3월달, 4월달이 쭉 12월달까지 이어서 보시게 되면은 작년과 같은 그러한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자, 4월 중순 관리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여기 내부 보온재 제거라고 해놨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해 하신 분들이야 이미 다 잘 하시리라고 보는데요. 함께 보시죠. 여러분들 교재 10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108페이지. 아직 교재를 준비 안 하신 분들은 본 중앙위로 전화 주시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4월 중순이 되면 자연 꽃가루의 반입량이 급속히 증대하고 산란과 육아가 활발히 진행되며 봉군의 세력은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벚꽃이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이거는 상충객들이 즐기는 그런 벚꽃은 지나갔습니다만은 실제로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요, 산벚꽃입니다. 자연에서 자생하고 있는 산벚꽃이 지금 온 산을 지금 덮고 있는데, 여기서 꽃가루와 꿀, 벌이 좋아하는 이런 먹거리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산란과 육아가 왕성하게 또 잘 일어납니다. 그런 말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 기온이 영상의 날씨로 올라감에 따라 과보온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내부 보온재를 단계적으로 제거한다. 그러나 외부 보온재는 그대로 두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꽃시험 추위나 큰 폭의 일교차에 대비한다. 제대로 이번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죠? 며칠 전에 4월 꽃시험 추위가 아주 강하게 지나갔습니다. 여러 해 경험하신 분들은 4월 달에도 꽃시험 추위가 있다는 것을 예감하고 계셨겠지만은 초보자들이나 또 아직까지 기술이 부족하신 분들은 못 느끼고 계셨을 겁니다. 우리가 꽃시험 추위라고 하면은 2월 달에 입춘이 지나고 나서 살짝 오는 것을 꽃시험 추위라고 본다면은 3월 달 꽃시험 추위도 있었고요. 그저께 바로 우리가 맞이했던 4월 달 꽃시험 추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급한 분들은 3월 달에 기온이 올라가고 하니까 내부 보온재, 외부 보온재 싹 다 걷어버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번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이때 한창 산란과 육아가 지금 가고 있는데 이 한파로 인해서, 즉 꽃샘 추위로 인해서 벌들이 주춤하게 되면요, 그만큼 늘어나는 속도가 확 줄어버립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바로 벌들이 유충을 파내거나 산란을 중지하거나 또 석고병이 유발하거나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내부 보온재도 제거해라. 지금 산간 지역에서는 영하로 내려간 데도 있고 영상의 날씨지만은 밤에 추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탄력성 있게 한 개, 두 개 순서적으로 빼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다 빼주는 게 맞습니다만은 내가 있는 지역에 따라서 환경을 고려해서 여러분들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외부, 밖에 우리 덮어놓은 보온재는 절대적으로 걷어주지 마라. 왜? 바로 이런 한파나, 즉 꽃시험 추위라든지 또는 지역에 따라서 산간 지역에 영하의 날씨는 아니지만은 밤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은 그 찬 공기가 벌통 내부로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밤에는 강하게 덮어주고 낮에는 걷어줘야 됩니다. 왜? 낮에는 복사열이 벌통으로 내부로 전달돼서 벌이 온도를 맞추는데 좀 노고를 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되고요. 또 밤에는 덮어주니까 찬 공기를 막아줘서 벌통 내부의 온도가 일정하게 되게끔 해주셔야지 육아와 산란이 왕성하게 밤낮으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채밀 외역봉 양성입니다. 그것도 그 바로 밑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채밀하는 것은 외역봉 양성하는 것을 보시면은 뭐 각각이 다 다릅니다만은 여기 보시면은 채밀을 위한 외역봉 양성에 힘을 쏟는다. 알에서 외역봉으로 성장하기까지 36일 기간이 소요된다. 개화 후 5일 후부터 채밀을 한다. 즉 아카시아 꿀을 본다면은 꽃이 피기 시작했을 때 5일부터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막연합니다. 그죠? 순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왜 아카시아 꿀 외역봉을 양성해야 되느냐? 아카시아 꽃이 보통 5월 15일 정도 되면 채밀이
빠른 지역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때부터 해서 한 5월 말까지 이렇게 아가시아 꽃 개화기를 약 20일 정도 봅니다. 한 꽃송이가 20일 동안 있지 않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피는 꽃도 있고 또 내일 피는 꽃도 있고 양지는 좀 일찍 피고 음지는 좀 늦게 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20일을 본다 얘기입니다. 또 남쪽에서 일찍 피고 또 이쪽 북쪽에서 좀 늦게 피고 이런 걸 고려해서 20일 정도로 봅니다. 자, 그때 20일 동안의 외역봉, 즉 젊은 청년벌이 왕성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 시기에 노봉이나 늙은 노봉이나 어린 유봉이 많으면은 꿀이 들어오지 않는다. 즉 유밀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벌을 길러가는 순서예요. 지금 하는 게. 그런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그 외역봉을 기르려고 하면 언제부터? 지금이 3월달부터 키워왔지만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관리를 잘못해서 멈춤하거나 아까 조금 전에 내부 보온제를 제거하라 그랬는데 밖에 거의 다 제거해가지고 벌이 한창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멈춤한다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역봉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4월 말까지 태어나는 벌이 바로 아가시아 꿀을 많이 가져올 젊은 청년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하다.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교재는 안 나와 있지만 지금 뭘 잘해야 됩니까? 먹거리, 식량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자연 미련이 있으면 자연 꿀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내가 설탕물을 줘서라도 꼭 떨어지면 안 된다. 두 번째, 질 좋은 화분을 계속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자연 화분이 두루두루 넣어주십시오. 그럼 자연 화분이 들어오면 우리가 넣어준 화분들 안 먹습니다. 그럼 거기 다 소진됐을 때 이걸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넣어주시는 게 도움됩니다. 그럼 이 화분떡은 지금부터 가을까지 계속 넣어두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은 밑에는 제가 뭐 낭독은 안 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외액본 양성하시는 거는 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4월 말까지 태어나는 벌이 아가시아 꿀을 채밀해 올 수 있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젊은 청년벌이 된다는 걸 머리에 두시고 벌을 잘 길러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조소 작업입니다. 조소 작업. 벌집 짓기입니다. 벌집 짓기. 지금이 그리 벌집 짓기를 시켜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읽으셔도 되는데, 자, 조소 작업 방법. 양봉의 핵심 재산은 소비다. 우리 양봉인에게는요, 이 소비가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꿀도 받을 수 없고요, 또 산란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다 하는 겁니다. 해마다 새 소비를 만들어 공소비와 대체하는 것을 봉군을 건강하게 육성하는 첩경이다. 또한 조소 작업은 분봉열과 분봉 욕구를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다. 분봉이 나면 안 됩니다. 왜? 지금 아가시아 꿀을 채밀하기 위해서 확 벌을 불려 나가는데 분봉이 나버리면 반 쪼개져 버리면 세력이 약하니까 꿀을 많이 채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집 짓기, 즉 조소 작업을 시키는 것도 분봉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보니까 조소 작업 방법은 봉군 군세가 강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오전에 소초광 하나 들어갈 정도로 소비 사이를 벌려 놓았다가 오후에 소초광을 넣어준다. 여러분들 기초 그 소틀이 있죠? 아시죠? 넣어준다. 빠르게 소비를 만드는 한 방법이다. 또한 경립한 뒤에 소초광을 한 장 이상 넣어 조소시키는 방법도 있다. 강군에 의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소비를 좀 벌려줬다가 나중에 오후에 그 소초광을 넣어주면 벌이 잘 치는다. 그런 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니까 그럼 약군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봉군이 약군일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해놨다.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벌은 잉여 공간으로 인식하여 수법방을 짓는다. 따라서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약할 경우는 소비를 위에서 하는 것처럼 벌려가지고 소초방을 넣어주니까 바로 숯불방을 짓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갖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립한 뒤편에 소초방을 넣어 필요할 때 조소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아까 소비를 벌려주고 넣지 말고 경립판이나 사양기 뒤쪽에다가 제일 뒤쪽에다가 소초광을 넣어주게 되면은 저것들이 필요할 때 짓는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최종까지 조소가 안 되면은 약군을 의미하므로 조소 작업을 포기하고 소비를
통해 증수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뒷장이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벌집을 지을 생각을 안 해요. 소총왕을 늦었는데도. 그거는 너무 벌의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즉 세력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건 포기해라. 소총왕을 넣지 마라. 그러면 벌을 증식이 해야 돼. 어떻게 하냐. 공소비, 벌집이 있는 소비를 넣어줘라.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요합니다. 그죠? 군세가 제일 위에 봉군의 세력이 강할 경우에 하는 행동이 따로 있고, 두 번째 봉군의 군세가 약할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면 두 번, 세 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위로부터 식량 반입이 불가능하면 조소하지 않으므로 매일 적당량을 사용한다. 그죠? 꿀이 지금 들어오지 않으면 벌집 짓기를 포기합니다. 그러면 짓다가 말면 공사, 구실공사가 되니까 바로 설탕물을 공급해라. 식량을 줘라. 그런 말입니다. 또한 2, 3일이 경과해도 조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군이나 무왕군, 분봉열을 일으키는 봉군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걸 지적하고 있다. 무왕군이라도 짓지 않고 약군이라도 짓지 않고 또 분봉 날라고 계획을 잡고 있는 봉군들도 조소 작업을 안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걸 읽어야겠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니까 조소 작업 적기입니다. 적기는 언제나 조소 작업은 연간 3회 정도에 시행할 수 있다. 좋은 기회가 있다. 즉 4월에 삼복꽃이 개화 시기가 아주 벌집 짓기가 좋은 기회다. 지금 한창 그 시즌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월달에 아카시아 꽃이 필 무렵. 그 다음에 6월에 밤꽃이 필 무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때가 가장 조소 작업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다. 그럼 그 사이에 다른 계절, 다른 데는 안 되냐? 물론 뭐 그 사이도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먹거리가 화분이나 자연식량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잘 되지 않는다. 7월달 8월달은 무빌기이기 때문에 잘 안 짓습니다. 그때는 이제 설탕물을 많이 주면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걸 아시고요. 이 조소 작업은 중요합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소비는 우리 양봉인의 큰 재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많이 만들어 놓을수록 좋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이 별도로 소비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것도 돈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쓰시고요. 나는 만들기 싫다. 사서 쓰겠다. 괜찮습니다. 왜? 이 소비를 한 장 만드는데 밀랍을 1kg 생산하는데 꿀이 8kg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는 8kg 차라리 꿀을 8kg 해가지고 파는 게 낫다. 이런 계산이라면은 공소비를 사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여러분들 하시고요. 지금 벌집 짓기도 한창 그런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벚꽃입니다. 조금 전에 내용을 제가 설명드렸네요. 요거를 참고해서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시의 고르기에 나왔습니다. 군시의 고르기는 뒷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112페이지에 보시면은 나옵니다. 군시의 고르기. 군시의 고르기는 평균 작업이라고 합니다. 군시의 고르기. 내 양봉장에 강군도 있고 약군도 있습니다. 그죠? 강군도 약군도 이걸 갖다가 수평으로 똑같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요걸 만드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 자, 요거는 그냥 내가 설명으로서 대체를 하는데 읽어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건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평균 작업이라고 해서 약군과 강군을 갖다가 수평을 만들어주는데 이걸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군에 있는 벌을 약군으로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 벌을 보충해 주기 쉽지가 않죠. 해주면 또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강군에 있는 봉판, 그거를 약군 쪽으로 뭐 한 매든 두 매든 넣어주게 되면은 그 봉판이 바로 며칠 있으면 태어나니까 바로 세력이 강군하고 거의 수평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때 봉충판 소비를 넣어줄 때 색깔이 좀 진한 거, 이것은 한 며칠 아니면은 며칠 되게 되면은 바로 출방할 수 있는 그런 소비를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 배가 지금 3매로 머물고 있다. 그럼 하나를 넣어줬으니까 며칠 후는 4매가 돼버리죠. 그럼 하나 더 넣어주면은 5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 작업을 해주기도 하고, 또 벌을 소문 앞에 털어놓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벌을 소문 앞에 털어놓으면은 소문으로 기어들어가는 벌도 있고 다시 원통으로 돌아오는 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들어가는 벌이 있다면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벌을 털어줄 때
소비에 여왕벌이 있나 없나는 확인해야 되겠죠. 여왕벌이 드러나가지고 단독 가버리게 되면은 유실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여왕벌 놓치면 여러분들 엄청나게 손해됩니다. 원래 벌값이 금값입니다. 벌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굴쇠고르기 평균 작업도 이 계절에 하는 거다. 여기서 지금 하나 덧붙인다면은 바로 지금 체분을 해야 될 그릇입니다. 이게 도토리 나무입니다. 아주 지금도 우리 양봉장에서 도토리 화분이 많이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체분기를 걸어서 이 도토리 화분을 받아야 됩니다. 이 도토리 화분은요, 맛도 좋고 향도 좋고 굉장히 영양가도 풍부한 거죠. 그래서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 드시기도 하고 또 이걸 갖다가 팔아서 소득을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체분기를 걸어서 화분을 많이 받으시죠. 지금부터 많이 들어옵니다. 요거는 일주일 이내 반짝입니다. 이 꽃간에 들어있는 그 영양소가 어마어마합니다. 미네랄이 약 70여 가지 들어있고요. 효소, 아미노산, 단백질 여러 가지 가져오는데 이것이 바로 벌에게 유구하는 데 굉장히 도움된다. 벌에게 단백질 공급으로서 엄청나게 좋은 거라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산란할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적당히 들어가도록 해놓고 나머지는 우리가 받아서 우리 먹기도 하고 우리가 또 소득원으로 여러분들이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함께 동시에 이걸 다 하면서 함께 이것도 해주시면 괜찮다. 꿀을 소득을 하기 전에 먼저 바로 화분부터 먼저 소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는 어쨌건 여러분들께서 벌을 많이 벌통수를 확보하는 쪽으로 기울여야 됩니다. 꿀을 좀 못 떠드려도 내년에 꿀을 뜬다고 생각하시고 원래는 봉숭수를 많이 확보하십시오. 그래야지 내년에 우리가 기대한 대로 우리가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원래 못한 소득을 내년에 확보하면 되니까요. 원래는 벌을 어쨌건 이 종자 계량을 잘 해서 벌을 많이 확보해서 여러분들 내년에 제대로 우리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중앙에서 지금 4월 달부터 4월 중순 한 20일 이후부터 여왕벌과 왕대를 생산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본중앙에 주시게 되면은 저희들이 공급해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쓰기 전에 사용하기 전에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미리 전화 주셔서 여러분들이 본봉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대련화를 잘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드릴 그럴 예정입니다. 작년에 우리 종봉을 저작년하고 쓰신 분들이 정보가 들어옵니다. 꿀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더라. 그 산란도 잘하더라. 몇 분들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역시 이렇게 종자 개량을 하면 DNA를 바꿔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저는 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거를 더 좋은 종자를 계속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하셔서 원래 실패 없이 잘 하시도록 이렇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